만약에 난이도가 3인 게 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10을 하는 과정대로 하면 사실 3은 절대 탈이 날 일이 없어요. 난이도가 뭐 6쯤인데 잘못 계산해서 5로 계산했다, 그럼 5만큼의 진료를 제공했을 때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이제 제공하게 되면 좀 비효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되게 다시 해야 되면서 시간이나 비용을 다시 쓰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친절하고 환자한테 막 환자가 좋아하고 이런 병원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치과 의사한테 이렇게 제 케이스를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어깨 잘했다, 이거 오시고 어떻게 했지? 이런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깜빡깜빡 잊고 계속 환자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14분을 맞춰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4분에서 원장님이 이제 좀 아직 적응이 덜 됐으니까 14분으로 하고 나중에는 9분까지 줄이겠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진짜로 이제 놓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화라는 단계나 혹은 이제 그런 말들로 이제 시장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계를 좀 이렇게 줄이고 뭔가 이 단계를 뛰어넘고 환자가 내원 횟수를 적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치과 교과서를 보면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이유가 생겨요.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아직 대학병원에서는 지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직 대학병원식 진료를 한다고 말은 다들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런 거를 거의 다 지켜서 하고 있고, 거의 정말 대학병원식 진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좋아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병원에서 비효율이 있다고 하면 이제 과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지 환자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효율화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병원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했다가 수정을 해서 혹은 잘못돼서 먼 길을 돌아오는 것보다 처음에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난이도가 3인 게 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10을 하는 과정대로 하면 사실 3은 절대 탈이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효율화를 했다는 얘기는 난이도 3짜리를 3에 맞춰서 하거나 몇 가지 이제 단계를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뛰어넘어서 하면은 3 난이도에 맞는 정도의 진료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뭐 6쯤인데 잘못 계산해서 5로 계산했다. 5만큼의 진료를 제공했을 때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난이도가 6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10이나 11, 12, 13 이렇게 훨씬 더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이제 제공하게 되면 좀 비효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되게 다시 해야 되면서 시간이나 비용을 다시 쓰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좀 인건비도 비싸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이제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단계를 좀 생략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간 과정의 단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제 같이 이제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엄청 효율화된 병원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커스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맞춤 양복을 계속 이제 제공한다는 일은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재단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사람 수치를 재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게 효율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성복을 만들어내야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똑같은 옷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찍어내야지만 효율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노선을 다르게 간 거죠. 근데 이제 노선을 다르게 갔으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재단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지, 수치를 빨리빨리 재는 방법은 없는 건지, 혹은 뭐 이제 원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어느 정도 얘기를 환자랑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이런 비율이 좀 더 사라지는지, 같이 가는 스태프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이 교육을 하고 어디까지 훈련을 하고 어디까지 내 스타일을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청담동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양장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 수치를 재고 맞춤 양복을 만들고 이제 직접 내 손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재고, 저희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목이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목에 맞춰서 딱 와이셔츠를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저는 진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일반 대부분의 병원은 사실 이런 거랑 멀죠.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LG 패션에서 맞춤 양복을 만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걔는 기성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치과 광고에서 뭐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맞춤 양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성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원에서 하는 치료 계획들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효율화되어 있는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든지, 혹은 1인 치과 같은 데서 이제 치료 계획이나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도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환자한테 친절하고 환자한테 막 환자가 좋아하고 이런 병원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치과 의사한테 이렇게 제 케이스를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꽤 잘했다, 이거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런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진료를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뭐 환자들은 사실 거기 가면 안 아팠대, 친절했대, 빨리 했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싸대 이렇게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좀 더 세심하게 보시거나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경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진료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뼈나 잇몸뼈를 다 이렇게 완전히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심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워낙 미디어나 매체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심고 왜 안 올라가냐, 그래서 이제 언제 이거 머리 올리냐, 대체 나 언제 고기 좀 씹어보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오셨던 분이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하신 지 얼마가 안 되고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지고 나면 엄청 오랜 기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와갖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내 것도 혹시 빠지냐? 아니, 전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오래 걸리는 거다. 땅 이렇게 다 넓게 펴고 만들고 흙 다 갖다 퍼다 날라서 땅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다 했더니, 내 건 안 빠지는 거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는 이렇게 하나 망가지거나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가 되셔서 이게 병원의 컨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환자가 계속 그런 환자들만 남다 보니까 어렵고 약간 난이도 있는 케이스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의사가 환자랑 뭘 되게 오래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뒤에 와서 귀에다 속삭 두거나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해요. 뒤에 환자가 몇 명 있다, 그러니까 다음 환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꼭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고 계속 환자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 환자가 밀려 있으면 또 늦게 갈 거 아니에요, 집에. 이제 와서 자명종을 맞춰놓는다든지 제가 아예 까먹었을까봐 네, 타이머를 맞춰놓는다든지 본인 휴대폰에다가 알람 설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뒤에서 소리 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14분을 맞춰놨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14분에서 원장님이 이제 좀 아직 적응이 덜 됐으니까 14분으로 하고 나중에는 9분까지 줄이겠다 라고 했는데 뭐 이해가 가요, 저는. 그리고 저도 좀 과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치료하는데 14분이 아니고 말만 하는데 1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치료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 상태라든지 뭐 환자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저같이 배 아픈 사람 맞나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가 또 물어본단 말이죠. 저같이 이렇게 많이 써온 사람도 많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나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케이스들도 제가 이렇게 모아둔 케이스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고도 실제 진료도 해야 되지.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의사랑은 또 얘기를 잘 못하는데 궁금한 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은 아직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자 한 명 오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저는 지금도 줄인다고 줄이고 있는데 아직도 길다고 생각해요. 의료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나이브한 그런 어떤 지금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나이브한 자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스트릭트한, 엄청 엄격한 자세나 엄청 되게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여기 보시는 직장인들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사수가 까다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뭐가 안 됐다, 뭐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왜 안 봤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러면은 맨날 잔소리를 들 텐데 누가 좋겠어요. 그냥 저희 스태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견뎌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수술하거나 여튼 환자를 볼 때는 좀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되게 잘해주고 싶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뭐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일할 때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